자, 교과서 102페이지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봅시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동학농민운동이나 청일운동과 거의 동시기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갑오개혁, 을미개혁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청일전쟁이라든지 혹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삼국간섭 같은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갑오을미개혁은 다른 사건들과 엮여서 일어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동학농민운동이나 청일전쟁 같은 사건들과 계속 엮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엮여 있나 보면은 경복궁 점령 직후에 1차 갑오개혁이 시작되고 청일전쟁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 사이에 우금치 전투가 발생해. 우금치 전투로 인해서 동학농민운동은 패배하게 되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더욱더 강하게 간섭할 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차와 3차 갑오개혁 사이에, 그러니까 갑오개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 2, 3차로 되어 있고 3차는 다른 이름으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1차와 2차 개혁은 갑오년에 일어나서 1894년 갑오년에 일어나서 갑오개혁이라고 부른다면 1, 2차 갑오개혁이라고 부른다면 3차 갑오개혁은 해가 바뀌어서 을미개혁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2차와 3차 사이에 삼국간섭이 발생해서 청일전쟁 마무리 과정에서 말썽이 생겨나고 여기에 내가 빼먹었지만 을미사변도 2차와 3차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이다. 2차, 3차 개혁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이 을미사변이다. 그리고 개혁의 내용도 많고 구별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공부하기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 근데 여기를 포기해버리면 의외로 갑오개혁은 또 개념만 몇 개 확실하게 잡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고 우리나라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니까 잘 들어봅시다. 1차 갑오개혁부터 보자. 자, 1차 갑오개혁은 1894년 6월부터 12월까지 일어난 개혁인데, 이때 개혁을 이끌어간 내각은 1차 김홍집 내각이라는 내각이 이끌고 군국기무처라는 관청에서 개혁안을 주로 제시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 때만 활동했던 기구이기 때문에 군국기무처가 나오면 1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일본의 강요로 시작돼. 1894년 6월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면서 일본의 강요로 시작된다. 일본은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내세우고 김홍집을 내각의 수장으로 내세워서 1차 김홍집 내각을 조직하도록 하고 개혁안을 추진하도록 한단 말이야. 그래서 김홍집 내각은 그 전까지 개혁을 주도했던 동학농민운동 시간에 배웠던 교정청을 폐지하고, 원래 교정청에서 개혁을 담당했는데 그걸 폐지한 다음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 1차 갑오개혁은 일본의 강요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름대로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어떤 개혁을 했느냐? 예를 들면 청나라의 연호를 폐지했다. 왜냐면 청나라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일본의 입김도 들어간 거겠지만 우리나라의 뜻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지.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했다. 이런 거 중요하단 말이야. 과거제가 폐지됐다. 자진기구를 탁지함으로 일어나. 이 중에 다 나올 수 있어.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지만 특히 자주 나오고 중요한 거를 찝어주자면 예를 들어 도량형을 통일한다. 노비법, 공사노비법을 폐지한다. 이것은
신분제도를 폐지한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지. 뭐 과부 재가를 허용한다든지 조언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동학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동학에서 폐정개혁안에서 이런 요구들을 하잖아. 동학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 비록 개혁을 추진하던 동학과의 합의로 개혁을 추진하던 교정청은 사라지고 없지만 군국기무처가 추진했던 이 1차 개혁에서도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추진이 됐다는 거지. 자, 하지만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니까 간섭이 당연히 강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은 종말에 이르게 된다. 일본은 자기네 입맛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내각을 조직하고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2차 가보개혁은 아까 얘기했듯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았고 동학군과의 전투에서도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마음껏 간섭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 거야. 그래서 일본은 조선의 우리나라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박영효라는 사람인데, 박영효는 어떤 사람이냐면 갑신정변에 참여를 했고, 근데 갑신정변이 망했잖아. 일본으로 망명을 했지. 근데 이런 사람이 일본에서 귀국해서 김홍집과 연립내각을 조직한다. 그래서 뭐 2차 김홍집 내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 근데 김홍집, 박영효 내각이라고도 불러야겠지. 일본은 자기네 나라에서 오랫동안 지내왔던 박영효를 내세워서 좀 더 우리나라 개혁에 자기네들 입김을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2차 가보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홍범 14조라는 걸 반포했다는 거야. 홍범 14조는 가보개혁의 정신을 드러낸 것인데 아무래도 일본의 입김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홍범 14조 제1조가 뭐냐면 청나라에 위탁하려는 생각 같은 건 버려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뜻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는 눈에 보듯 뻔한 거지. 청나라에 위탁하려는 생각을 버리자, 이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게 안 좋은 거지. 하지만 만약에 그게 정당화되려면 요렇게 써야 되지 않았을까. 그치?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다. 이것도 가끔 나오는 것인데, 그치? 이 교육 입국 조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의 문서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교육 입국 조서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소학교, 각종 학교가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뭐 내각제를 시행했다, 파라문을 7부로 개편했다. 분명히, 그지? 1차 개혁 때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했는데 이 8아문을 2차 때 또 7부로 개편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변한 거야? 가보개혁 전에는 6조, 2조, 예조, 병조, 호조 이런 식으로 옛날 조선의 제도가 8아문으로 바뀌었다가 2차 때는 7부로 개편되었다. 이런 식으로 중앙관제도 바꾸고 지방을 8도제에서 23부제로 바꿨다. 훈련제를 설치했다. 이런 것들.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한성 사범학교를 설립. 사범학교는 뭐야?
교사를 양성하겠다라는 거지. 외국어 학교 관제를 공포했다. 뭐 이런 건데 아무래도 2차 가보 개혁에서는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일본의 간섭이 강해졌다는 것과 박영효가 등장했다라는 것, 그리고 홍범 14조를 반포했다라는 것. 이것이 일단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홍범 14조는 아까 얘기했듯 1조를 보면 천국에 의탁하려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확실히 자주 독립하려는 기초를 확고히 세울 것,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 홍범 14조는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갑신정변 때 개혁정강 14개조와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겠지. 그리고 이 홍범 14조를 보고 2차 개혁이구나. 시점으로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함을 갖추고 무엇보다 우금치 전투 이후에 이 2차 개혁이 시도가 됐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지. 자, 그러다 이제 3차 개혁으로 넘어가는. 근데 이 3차 개혁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2차에 3차로 넘어가는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 청일전쟁에서 분명히 일본이 승리를 했단 말이야. 일본 승리했기 때문에 청나라에게 전쟁 승리 배상금도 받고, 대만, 지금의 대만인 타이완, 뭐 대만을 중국 발음으로 하면 타이완이겠지. 그래서 대만과 랴오등 반도를 할양을 받았어. 랴오등 반도는 어디 있냐면 여기 그림에 지도에 나와 있듯이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요층지란 말이야. 청나라 수도는 여기 있어. 베이징.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여길 차지하면 우리나라 먹는 건 시간 문제겠지. 여기에 일본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싸게 되잖아. 매우 중요한 지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랴오등 반도를 할양받아서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지역을 노리고 있었던 나라가 하나 더 있었던 거지. 러시아. 러시아는 매 눈으로 이 랴오등 반도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래서 일본에게 절대로 랴오등 반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을 같이 압박해서 청나라에게 얻었던 랴오등 반도를 다시 반환하도록 압력을 걸었단 말이야. 그래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 세 나라가 일본에게 간섭을 했다고 해서 삼국 간섭이라고 불러. 그럼 당연히 일본의 세력은 약해지겠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말 한마디로 일본을 물러나게 만든 청나라에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의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삼국 간섭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에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세력은 약화가 된 상태겠지. 그럼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돼. 을미사변은 우리나라 명성황후를 일본 낭인들이 습격해서 죽인 사건이지. 그래서 삼국간섭 이후에 조선에서 일본의 세력은 당연히 약화가 되고 김홍집, 박영효 내각도 붕괴가 돼. 박영효는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게 된단 말이야. 일본이 개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내세웠던 박영효가 일본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당시 일본의 세력이 얼마나 약해진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박영효를 대신해서 박정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김홍집, 박정양 내각이 성립이 된다. 뭐 한 3차 김홍집 내각쯤 되겠지 이거는.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접근을 했고 일본은 당연히 이걸 두고 볼 수 없어서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한성주던 일본군 수비대가 낭인이 경복궁을 침입해서 칠러파의 핵심이라고 지목되었던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다.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란 말이야. 그래서 당시 칠러파의 우두머리인 왕비를 참살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일이잖아. 그래서 이 을미사변으로 일본은 다시 우리나라 안에서 주도권을 되찾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일본은 또 개혁을 내세워서 우리나라를 간섭할 준비를 하겠지. 3차 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자,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의 주도로 개혁이 추진됩니다. 1895년 8월에 일어난 을미개혁이야. 그래서 이번에 김홍집 내각이 또 수립됐다. 이것을 4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불러. 왜 1, 2, 3차 됐는지 알고 있죠? 1차 때 1차 김홍집 내각, 2차 때 박영효 김홍집 내각. 박영효 일본으로 도망간 다음에 칠라파의 세력이 강해졌을 때 김홍집 박정양 내각으로 3차, 그리고 이번이 4차란 말이에요. 자, 을미개혁의 핵심 개혁은 가장 유명한 게 단발령이 시행되는 거지. 단발령은 뭐야? 머리를 짧게 깎으라는 거지. 원래 우리나라 사람은 상투를 틀었는데 이런 짧은 머리를 해라. 한마디로 상투 자르라는 이야기야.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게 돼. 자, 그 이외에 또 그 을미개혁의 내용을 보면 태양력을 사용해라, 양력을 사용하라는 거지. 우리 양력 음력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명절 같은 날이, 추석이나 설날이 매년 날짜가 바뀌는 것도 우리는 양력을 쓰는데 명절은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날짜가 자꾸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양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됐느냐? 그 계기가 된 것은 을미개혁으로 양력을 사용하게 되면서인 거지. 자, 그리고 종두법을 시행한다. 종두법은 일종의 예방접종이지. 그리고 소학교를 설치한다. 이것은 3차라는 거. 교육입국조서와 얘네는 2차지. 소학교는 3차 때 설치가 됩니다. 소학교가 뭐예요? 지금의 초등학교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호도 바뀌어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된다. 그 전에 연호를 썼을까 안 썼을까? 썼지. 1차 때 개국기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개국기년이 뭐예요? 그 해를 계산할 때 조선이 건국한 연도인 1392년을 기준으로 해서 개국 몇 년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게 개국기년이야. 그러니까 이런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청나라에게 벗어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원래는 우리나라가 청나라 연호만 썼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쓰겠다라는 거. 자, 당연히 이 을미개혁에 대한 반발이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된다. 먼저 왕비가 무참하게 살해당한 을미사변에 대한 반발이 있었을 것이고, 자꾸 상투를 강제로 자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도 일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이 을미개혁에 반발하는, 그리고 일본 세력에 반대하는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을미개혁이 점점 흔들리게 되었어. 여기에 결정타를 일으킨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을미개혁의 종말이 일어나게 돼. 을미개혁이 끝나게 되는 거야. 어떤 사건이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아간파천 때문이지. 아간파천 도대체 뭐냐? 아간파천은 일본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이다. 러시아를 줄여서 아국이라고 불러서 아관, 러시아 공사관을 줄여서 아관이라고 부른 거야. 아관으로 피신했다. 왕이 피신하는 것을 파천한다 라고 불러.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우주로 피난 간 것을 파천이라고 불러. 왕한테 쓰는 말은 일반 사람한테 쓰는 말과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고종은 왜 멀쩡한 궁궐을 냅두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느냐? 옆에 있는 사진은 러시아 공사관이 원래는 굉장히 컸는데 다 부셔지고 요 옆 탑만 하나 남아있어. 지금 남아있는 러시아 공사관 건물의 일부야. 원래는 훨씬 더 컸어. 자, 어찌됐건 고종은 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되냐면 을미사변 이후
명성황후가 피살당한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매우 강하게 느꼈어. 그래서 언제 본인도 그 명성황후처럼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일본보다 강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가면 일본 놈들이 나를 건들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간단 말이지.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1896년 2월에 피신을 가서 거의 1년 동안 산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니까 왕비를 죽임으로써 고종을 위협해서 권력을 잡았던 일본의 세력은 다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일본의 영향력은 감소가 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증가된다. 그러니까 2차 개혁이 시작된 다음에 삼국간섭으로 러시아의 주가가 올라가고 일본의 힘이 약해지지. 그래서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이는 을미사변을 일으키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러시아의 세력은 약해지고 일본의 세력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3차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근데 아간 파천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시 러시아의 세력은 올라가고 일본의 세력은 약해지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3차 개혁을 추진하던 김홍집 내각은 무너지겠지. 무너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김홍집도 피살당해. 왜냐면 민중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일본 앞제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김홍집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야, 너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이 야간 파천 이후에 우리랑 같이 일본으로 도망가자라고 권유를 했는데 김홍집은 난 도망갈 생각이 없다. 내가 한나라의 최고 대신이었으면 같은 국민들에게 죽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살당했다고 해. 당연히 개혁은 중단이 되고 가보 을미개혁은 종식이 되겠지. 자, 이게 바로 그 당시 일어났던 1894년부터 1896년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을 대략적으로나마 정리한 거야. 먼저 동학농민운동 봉기가 일어나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서 전주 화약을 맺게 되겠지. 그런데 일본과 청나라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전주 화약을 맺게 되는데 당연히 일본은 우리나라에 전쟁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거의 동시에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을 우리나라에 강요하고 청나라하고는 전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복궁 점령의 자극을 받은 동학농민군대는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1차 갑오개혁은 계속 쭉 추진이 되다가 일본이 우금치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좀 더 강하게 간섭하는 2차 갑오개혁을 강요하게 돼. 그리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나라와 일본이 청일전쟁을 마치면서 야오둥반도를 넘겨주겠다는 조약을 맺은 건데 이것을 러시아가 삼국간섭으로 다시 돌려주라고 강요를 하게 되지. 그래서 일본의 세력이 약해진단 말이야. 일본은 여기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동시에 세 번째 개혁인 을미개혁을 강요하게 되지. 을미개혁은 언제 끝나냐 이거.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아간 파천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지. 요 관계를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시간 순서를 알고 있으면 갑오개혁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 정도는 풀 수 있어. 나머지 반은 아까 봤던 개혁안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